단일화와 관련해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오늘 공식적으로 첫 대면을 했지만 미묘한 신경전만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을 대선 후로 미루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잠시 뒤에 저녁 8시에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총회를 열 정도면 지금 좀 균열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은 바로 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고 11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어야 되니까 예. 역산을 하면 일주일밖에 없는 시간이라 그 사이에서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김문수 후보에게 묘한 좀 그 기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 일단 당선 그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도 당원의 뜻에 그 너무 빠른 단일화는 당원들에게 그건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것은 예의가 아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빠르게 서두를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런 예. 측면에서 또 더더군다나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가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또 그것이 상당 부분 도 표심에 작용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지지층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빠른 속도를 요구하지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라도 그것이 당과 국민의 어떤 선출된 의사들을 아주 제대로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번 주 안에 단일화 여부가 사실 좀 불투명해진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사무총장을 두고도 지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양수 의원에서 장동혁 의원으로 바꿨는데 또 다시 이양수 의원으로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서 또 이양수 의원이 공개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그 단일화의 속도, 추진 방식에 대한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측 간의 이견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양측이 입장문을 서로 내면서 이제 공방을 주고 받았는데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후보 선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당 지도부가 지나치게 단일화를 압박한다. 그 후보가 당원 당규상 갖고 있는 당무 우선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낸 반면에 예. 당 지도부 측에서는 조금 전에 이양수 사무총장 명의로 김문수 후보 측이 당원 당규에 군림하려고 한다. 후보의 당무 우선권은 당 지도부가 관례적으로 추인하는 거지 예. 후보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어요. 결국 한덕수 후보하고의 단일화에 있어서 양측 다 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누가 주도권을 가질 건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할 건가 여기에 이제 좀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경선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기정사실화해놓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한덕수 후보를 궁극적인 단일 후보로 염두에 두고 단일화 압박을 가해 왔는데요. 어쨌든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당원들의 표심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그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취했습니다만 후보로 선출되고 나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의 지위를 갖게 되는 데다가 당무 우선권을 갖게 돼요. 때문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주도권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갈등 상황으로 좀 빚어지고 확대되고 있는 건데 5월 11일까지 단일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5월 11일까지 단일화하려면 그냥 후보직을 뭐 서로 담판을 통해서 그 결정하는 게 아니라면 뭐 토론을 하든가 여론조사를 하든가 이런 어떤 단일화 방식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에 관한 협상도 지금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단일화 시한을 맞추기는 어렵고 예. 결국에는 각자 등록을 한 이후에 선거운동을 하다가 단일화를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 사무총장 부분도 그렇고 결국에는 주도권 싸움으로 해석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장동혁 의원은 이 단일화 추진 본부장도 왜 고사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도 보면은 단일화에 좀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일화 추진 본부장을 좀 맡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뭐 저는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일화 추진 본부장을 맡고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지금 사무총장직도 고사하고 지금 사실 그 김문수 그 후보 측에서 가장 지금 말하자면 빅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실 김재원 비서실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재원 비서실장이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 여러 입장들을 내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장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으로 그 보임을 안이 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철회해서 한 건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저는 후보 간 담판에서부터 이제 결국은 이제 허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실질적으로 이제 측근 그룹에서 논의되기보다는
후보가 탑다운 방식으로, 물론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후보를 정한다 이런 게 아니라 룰 세팅 방식에서도 아마 굉장한 좀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질문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100% 국민 여론조사 할 건지, 그 다음에 아니면 역선택 방지 요원을 넣을 것인지, 샘플은 어느 정도로 할지,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민감한 사안들이라 이게 거의 지뢰밭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무선에서 이걸 조율하기가 쉽지는 않고,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모든 것은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 공격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주 안에 오히려 두 사람이 일종의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난 장애물에 대해서 일종의 좀 탑다운 방식으로 이걸 우리가 넘어가겠다라고 대승적 선언을 하는 선에서 이걸 넘지 않으면은 이게 실무간 선에서 이게 합의라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들 아마 두 분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오전 종로 조계사에서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공식 장소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때 한덕수 예비 후보가 뼈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만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한 3번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김문수 후보와 내가 만나야 할 시간인 것 같다. 확실한 대답은 안 하셨고 네 이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회동하자고 3번쯤 제안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네라고만 답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돌변한 겁니까? 일단은 김문수 후보도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공당의 공식적인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는 이제 당원과 지지층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정하면 선거가 잘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단일화를 위한 실질적인 삿바싸움, 힘겨루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상황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건 예정됐던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좀 전에 그 말씀도 나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나서 어떤 식으로 단일화를 하든 다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약간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상황을 관망하면서 시점도 이제 골라가면서 단일화를 하겠다 이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내부가 후보의 의사를 존중해서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한덕수 후보 측에 애초부터 많이 기울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공당이 자체 후보를 선출해 놓고 바깥에 있는 후보에게 무게중심이 기울어 있다는 거는 바람직한 모습도 정상적인 모습도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게 대선보다는 대선 이후에 당권 유지에 관심이 있는 그런 당 기득권 세력의 집단적인 움직임 아니냐. 예. 근데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대선 이제 30일도 안 남겨놓고 이로 인해서 자중질환이 벌어지게 되면 대선은 해보나 마나 한 거기 때문에 봉합이 될 텐데, 봉합 이후에 사실상 얼마나 시너지를 낼 건가, 이건 좀 상당히 의문이고요. 예. 한덕수 후보와는 다르게 김문수 후보는 다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단일화 추진기구에 대해서도 오늘 김문수 후보가 낸 입장을 보면 예. 무소속 한덕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까지를 포함한 그런 단일화 추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아마 장동혁 의원이 단일화 추진 본부장직을 고사한 것도 그 입장 차이 사이에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그걸 고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당 지도부는 양자 단일화를 요구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 측은 그게 아니고 하더라도 이 다자 원샷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 입장 차이가 좀 분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말씀해주신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낸 입장문을 보면 굉장히 단일화 진행 요구에 좀 유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의 보도를 제가 보니까 빨리 단일화 해야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이 한독수당입니까라고 얘기했다는 보도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그 보도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면 지금 단일화 기류는 계속 경랑 속에 쌓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희망하기보다는 단일화가 지금 굉장히 앞으로 험난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과연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과연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안 하고 넘어갈 것인가?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이게 공약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명시적으로 공약이라 하지 않았지만
토론이라든가 이런 다자간 토론에서도 당연히 자기는 먼저 하겠다. 그리고 이른바 김덕수라는 신조어도 만들어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이러한 한덕수 대행이라든가 범여권 전체에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와 그런 요구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계속 지연시킨다 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지지율에도 큰 영향이 끼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예. 중요한 건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는 거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에 정당의 후보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한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후보를 뭐 양보한다거나 아니면 여론조사도 좀 부실하게 한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명분과 대의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후보가 되고 나서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컨벤션 효과 최대한 누리면서 뭔가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상황에서 단일화를 해도 한덕수 대행과 여론조사를 해도 그것이 이제 유의미한 결과로 나올 수도 있고 본인이 약간 유리한 지형에서 또 단일화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고 가자는 측면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좀 미적미적하는 과정이 과연 컨벤션 효과를 누릴 정도로 이 지지율이 올라갈런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른 거지 하고 여론 지지율이 빠질 건지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고 저는 전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김문수 후보 측의 김재원 비서실장 이야기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대를 잡을 거니까 한덕수 예비 후보 측이 뭐 그에 맞게 따라와라 이런 의견일 건가요? 근데 그거를 김문수 후보 측이 자기 입장만 내세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공당의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그러나 그 주도권을 무소속 후보한테 내준 채 끌려다닌다면 그거는 이제 공당의 체면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당이 뿌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오히려 당연한 때문에 주장이다. 공당의 입장에서 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 이제 5월 11일을 시한으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후보 등록도 있지만 5월 11일이 지나서 단일화를 하게 되면 만에 하나 한덕수 후보로 나중에 단일화가 됐을 때 기호 2번을 못 씁니다. 예. 그리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야 되고 그거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물적 자원을 선거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가급적 5월 11일 이전에 하자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 한덕수 후보가 좀 위에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시간을 벌어서 5월 11일이 지나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기반이 취약한 한덕수 후보 측이 많이 흔들리고 그럼으로써 단일화의 주도권을 본인이 확고하게 잡은 상황에서 단일화를 추진해도 하고 싶겠죠. 저는 그것도 당연한 뭐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특히 한덕수 후보로의 단일화 이걸 염두에 두고 그걸 계속 추진해왔던 세력들이 지금 자당의 후보가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이제 단일화를 계속 압박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단일화라는 것에 대의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를 어떻게 해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모든 그 힘들을 합쳐서 선거에 나서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당위를 가지고서 선출된 후보의 의사를 무시한 채 그 후보를 흔든다는 거는 정당 정치의 관점에서는 사실 바람직한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불러들여서 대통령을 만들었다가 지금 저 사단이 났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당에 들어와서 경선을 치렀거든요. 근데 지금 한덕수 후보는 당에 들어오지도 않고 당 밖에서 최종적으로 선출된 후보한테 거의 후보직을 양보받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데 그에 응한다면 사실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정당 정치 관점에서는 좀 깃발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덕수 예비 후보가 당초에 밝힌 대로 정말 국민의힘의 모든 걸 일임하고 그냥 갈 네. 것인지 아니면은 김문수 후보의 움직임에 맞춰서 좀 전략의 변화가 있을지 이런 점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한덕수 그 후보 쪽에서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한덕수 그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인적 구성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된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여당이고 그다음에 제2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포용적인 모습,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위임하고 그다음에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외에는 별반 그 대안이 없을 겁니다. 특히나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결국은 이게 이제 뭐 어떤 형태로든 가지만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엔 당원 투표가 개입될 수도 없는 과정이고 해서 그렇다면 결국 이제 한 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중도층의 어떤 그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심 혹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삼권 분립의 무력화 형해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이걸 이제 다 끌어안는 일종의 통합과 포용 세력의 주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룰 세팅이라든가 뭐 이렇게 자잘한 거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계속 저렇게 좀 말하자면 단일화 과정들을 좀 뒤로 미룰 경우에는 대국민 선언 같은 직접 메시지를 통해서 지지율 관리를 하고 이 명분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전략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든가 그런 안들이 별로 없고 시간도 사실 한덕수 대행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대국민 여론전하는 것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일화 효과가 있으려면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손잡기가 아니라 어떤 명분, 당위성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유일하게 내세우는 명분은 일종의 이제 반명 단일화입니다. 근데 누구를 반대하고 누구를 저지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는 거는 성공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고 보고 국민적 명분도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어떤 이제 미래가 있고 어떤 비전이 있느냐 당연히 이런 이제 질문이 떠오를 거고 게다가 두 분 다 윤석열 정권에서 국무위원을 했습니다. 한 분은 총리, 한 분은 노동부 장관. 어떻게 보면 이 실패한 내란 정권의 계승자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두 분 다 어쨌든 계엄 당시에 침묵했거나 혹은 뭐 별다른 그 계엄을 반대하는 흔적을 보이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어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들 3명을 임명 안 하려고 그러다가 본인도 탄핵 소추가 돼서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탄핵에 반대했던 움직임을 보였고 김문수 후보는 누구보다 분명한 탄핵 반대 이 포지션에 있어서 그걸로 지금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말하는 소위 빅텐트라는 게 결과적으로 내란 연대, 내란 빅텐트 아니야 이 프레임에 딱 갇히게 돼 있어요. 때문에 저런 단일화를 실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시너지를 내고 얼마나 그로 인해서 해볼 만한 선거가 될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아니면 선거를 못 치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단일화에 그러면 이제 뭐랄까요 이 긍정적인 승수 효과 같은 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어떤 데이터로도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내란 프레임에 딱 갇힐 텐데 이런 단일화를 추진해서 과연 선거를 무슨 근거로 해볼 만하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단일화 아니면 선거를 못 치르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자꾸 이 상황을 몰고 온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단일화가 실패한다. 그러면 이제 뭐 각계각진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특히 이제 뭐 중도 보수층 같은 경우에 선거를 거의 포기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준석 후보까지를 포함한 단일화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급할 게 하나도 없고 여기에 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본인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본인의 몸값이 오르는데 굳이 여기에 왜 부안해동하겠습니까? 예. 자, 이런 경랑 속에 두 분 모두 앞서서 그 후보 등록일인 11일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단일화가.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25일,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 이때쯤에나 단일화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이 있던데요. 그게 마지노선이죠. 역산해 보면 이제 그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그 단일화 효과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그 3주간의 기간을 그러니까 오늘부터 25일까지 약 한 3주 좀 넘는 그 기간을 과연 그것이 시너지로 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내분과 갈등 혹은 내가 이거 권한을 놓지 않겠다로 그 아집으로 비춰지는 그런 거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마이너스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25일까지도 가면 안 된다. 일단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번 주는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물론 두 분이 뭐 내일 밤이라도 결단하면 저는 뭐 그런 모든 장애물들은 제거가 됩니다만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25일을 뭐 넘기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자 근데 과연 그렇게 될 경우에 기호 2번은 이제 후보를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호 2번 후보를 못 내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실상 뭐 7번으로 가거나 아니면 7번이 사라지고 2번으로 가거나 이런 이제 단일화가 되는 건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단일화인가 그런 우려는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데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요. 한덕수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양보하고 수용하는 쪽이 좀 우세할 거라고 봅니다. 집착하거나 하는 모습들, 역대 단일화 과정을 놓고 보면은 받아들인 쪽, 대승적으로 수용한 쪽이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제 이게 물론 이제 한 분은 공당의 후보고 한 분은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을 놓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건 한덕수 대행이 왜 나왔습니까? 이 카드가.
결국 지금 선거가 구도와 인물과 이슈 싸움이라 그러면 이슈에선 불리하니까 구도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고 가져온 스윙 카드 아닙니까? 그 균열을 내서 한번 이재명 대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가져온 카드가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도 내지 못하고 지금 당의 내분에 자꾸 이렇게 잠식되거나 할 경우에는 실제로 그 명분도 없고 당위성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 분이 이 대의 명분이 왜 여기서부터 출발했는지, 한대행은 왜 대행을 그만두고 무소속으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당위론적 사고부터 한번 시작을 해야 저는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은요,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적합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21.9%, 그리고 한덕수 예비 후보는 30%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 지금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한덕수 후보가 이제 막 출마 선언을 했고 이제 대선 구도에 등장한 이제 새로운 후보이기 때문에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효과가 저는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저 상황은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 측이 전반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략도 메시지도 정책도 인력도 자금도 준비된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가서 대선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공당의 후보하고는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당이라는 그런 어떤 기반 위에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축적된 당의 선거 경험, 노하우, 뭐 거기서 나오는 일정 기획 메시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반면에 한덕수 후보는 전부 다 그걸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두드러지게 그 눈에 띄게 비교될 가능성이 높고 한덕수 후보가 이제 광주 가가지고 망월동 참배를 못했습니다만 광주 사태라고 표현해서 그 사태라는 것은 신군부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기 위해서 썼던 표현인데 그 표현을 거듭해서 몇 차례 썼다가 뭐 실수였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게 준비 안 된 모습의 아주 역력한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실책들이 계속 거듭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지율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11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초조해집니다. 한덕수 후보 측은. 그에 반해서 김문수 후보 측은 25일 전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여유 있게 단일화하겠다. 뭐 그런 입장을 더 굳힐 가능성이 높죠. 예. 자,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김문수 후보가 선출 전에 실시된 거거든요. 네. 그 사이의 판도는 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부 저는 이제 약간 영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후보든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목을 집중시킨 선거였고 더더군다나 한동훈 후보와의 맞대결은 굉장히 이제 정치 고관여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관심을 끌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돌렸다 그러면 좀 약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대행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상품 효과와 함께 그다음에 중도 보수는 뭔가 한덕수 후보가 안정감 있고 균형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어쨌든 국가가 지금 처한 위기를 잘 극복해 줄 수 있는 경륜과 리더십이 있다고 믿는 건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이 자꾸 대중에게 이제 나타나고 그다음에 한대행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뭐 한 후보가 나타나서 이제 뭐 관훈 클럽 토론을 하든 뭘 하든지 자꾸 대중의 검증을 받는 과정을 거칠 때 과연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서두르면 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드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정치라는 게 1 더하기 1의 2 산수 같은 개념이 아니라 버리고 포기할 때 더 큰 것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의 또 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거나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그러니까 이 7만 쪽이나 되는 자료를 대법원이 충실하게 이틀 만에 볼 수 있었느냐 이런 주장인데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지연된 적에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난 대법원의 이제 파기환송 결정은 어떤 측면에서 봐도 이게 이제 졸속 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항소심 결정이 난 뒤에 36일 만에 판결을 내렸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된 이후에 선거법 그 대법원의 최종심 선고가 평균 한 120주 정도 걸렸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례적으로 36일 만에 선고를 내렸는데요. 일단 7만 쪽 기록을 다 받느니 안 받느니 문제를 떠나서 과연 얼마나 대법원이 이게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충실하게 그 사건을 들여다봤는지도 의문이고 사실 사법자제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국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결정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깨고 선거에 개입한 그런 정치적 그 재판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그 파기환송심이나 재상고 과정을 우려하면서 대법관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물론 의총에서 보류했습니다. 예. 탄핵까지 했을 경우에 그게 또 여론에 미칠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일단 잠정 중단을 한 것 같고 그보다는 지금 15일로 예정돼 있는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좀 미뤄달라 이렇게 예. 요구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한 모양인데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5월 11일 날 등록하고 나면 12일부터 들어가거든요. 그 15일 날 재판을 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 연기를 요청할 만한 근거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에도 이 대선 후보가 되면 뭐 체포, 연행, 뭐 구속, 그다음에 후보직 박탈 이런 게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안 되도록 후보로서의 어떤 지위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조항에 비추어 봤을 때도 15일 날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고 저는 재판부도 이걸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이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빠짐없이 다 읽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법률심이잖아요. 6만 쪽의 기록을 다 받느냐는데 실제로 6만 쪽의 기록 대부분이 검찰이 냈던 이제 그 증인과 증거들에 대한 쭉 설명들이고요. 결국 이것은 이제 저는 대법원이 전 이 선고를 잘 내렸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6월 26일이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일의 기한이기도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 대선 후보들의 거짓말, 그 다음에 사실관계에 대한 그릇된 얘기들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전 대법원이 이번에 판례를 내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민심을 호도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유권자가 판단하는 게 그게 기준이 되어야지 파편적 사실로만 보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마치 정치 판결처럼 민주당에서 공세를 취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은 거라고 봅니다. 만일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내렸으면 정의로운 판결이고 불안정성을 제거했다고 박수치고 환호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판결이 나왔다고 이렇게 사법부를 맹공하는 거는 저는 이 역에 대해서는 존중은 하고 다만 저도 이제 2심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대선일이라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국민적 선택의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으나 대법원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이 뭐 탄핵까지 운운하는 거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까지 보여준 통합행보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표리부동한 그런 정당임을 보여주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공세는 그냥 저도 선언적으로 그칠 거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대법원을 흔드는 행위들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